네, 2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말차를 이용해서 손님을 이제 맞이해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는데, 이제 잠깐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차는 입차를 마실 때처럼 그 다간이라든가 뭐 수구 이런 종류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찻사발이라든가 또 말차를 뜨는 수저도 좀 틀리죠. 말차시라고 해서 찻숟가락, 그 다음에 뭐 말차를 저어서 마시는 차솔, 차선이라고 하죠. 부채선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말차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교재 앞부분에 보면은 말차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또 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언제쯤에 나올 것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예시를 해서 이렇게 좀 갖고 계시면은 질문이 좀 기다려질 텐데, 이제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말차는 녹차를 곱게 가루내서 마시는 거예요. 녹차 잎 자체를 그냥 전체 다 우려서 이렇게 우러나는 성분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다 먹는 거죠. 근데 그 품질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타서 마시면 맛이 없고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음식에 첨가물이라든가 뭐 우유에 타서 마시고, 또 뭐 선식을 먹는데 섞어 먹기도 하고, 또 요구르트에다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섞어서도 이렇게 드시는데, 좋은 차는 물로 우려서 마실 때 이제 부드럽고 정말 그 독특한 그 차 냄새가 나고 맛이 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손님과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을 살펴보겠지만, 이제 잠깐 차를 이렇게 좀 이렇게 우려서 마시는 거. 근데 이 차를 우려서 마시는 게, 우리가 차 문화를 이렇게 접하면서 중요한 거는 차를 얼만큼 많이 마시는가가 중요한데, 이 방법상 여러 가지로 좀 서투르고 이래서 자꾸 이렇게 마음만 있지 행동으로 잘 안 옮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저도 여기 찻사발이랑 간단히 준비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식탁에서 아니면 거실에 탁자 위에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이제 해보도록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그릇을 말차상도 교재에도 이미 이렇게 제시가 돼 있었지만, 차의 이 상차림이 어떤 원칙에 의한 것보다, 내가 차를 마실 때 뭐 이런 찻솔 같은 거를 너무 멀리 놓으면은 가져오기도 불편하죠. 그다음에 너무 가까이 놓으면은 다른 행동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고려해서 가장 편안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찻상을 이제 배열을 하는 거죠. 배열을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보도에서처럼 이제 맨 앞에 이 찻그릇이 있어야 되고, 찻그릇의 오른쪽으로 차를 뜨는 차시, 그 다음에 차솔이 놓여져 있죠. 근데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보다는 요 차시에 차를 뜨면은 말차는 입차하고 틀려서 말차 가루가 묻죠. 그래서 요런 거 뭐 아니면은 집에 왜 스푼이나 젓가락 올려놓고 식탁에 쓰는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한 번 쓸 때마다 상보가 파란 가루차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런 게 묻어가지고 다시 세척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덜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받침 같은 걸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찻자리가 항상 이렇게 집에 뭐 어떤 차 공간이 따로 있어서 준비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다 오른쪽에다가 화로와 탄강 같은 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 조그만 이 찻상 외에 조그만 상을 하나 준비해서 그 위에다가 이 찻자리에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어떤 기물들이죠. 기물이라기보다는 뭐 차행주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을 뜨는 물 바가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른 상에다가 각상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놓고 놓고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지금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이런 뭐 종류의 상들에다가 배를 해놓고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식탁 한쪽에 놓고 쓸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되겠죠. 또 사무실의 책상 위에 이런 데다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위치하는 자리는 각자 한번 이제 자기가 요 공간이라는 게 개인마다 다 틀린 공간 배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근데 그것도 재미있는 하나 숙제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이제 차를 마시는가 이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는 거. 그리고 이 차를 마시는 거를 이제 행다.
그다음에 저는 차 다루기라고 우리 강의 시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죠. 아마 정독을 해서 한 뭐 30분?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 30분 정도만 정독을 해서 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하면 그 다음에 행동적인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대충 바쁘다고 이렇게 일별하듯이 보면 안 되고 정독을 해서 한번 숙지를 해보시면 많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 순서 정도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으면 이런 행다, 차 다루기를 할 때 굉장히 유연하게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를 내는 방법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유연해지죠. 우리 무용가가 뭐 안무 이렇게 무용을 하고 그럴 때 처음부터 그 동작이 탁 나오겠어요? 여러 번 이렇게 매끄럽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차 마시는 것도 우리가 좀 이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찻상 앞에 바로 정자하고 앉아서 찻상볼을 거두죠. 찻상볼을 덮어놓는 거는 찻상을 진설을 했다 다시 풀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찻상을 똑같이 준비를 해놨다가 차를 마실 때 그 찻상 자체를 딱 갖고 올 수 있게. 그래서 먼지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찻상볼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찻상볼을 걷어놓고 이제 거두면서 만약에 이제 오늘 찻자리에서 손님에게 다가를 내고 싶으면은 그 다가를 손님 찻상에 올리든가, 그리고 이런 큰 테이블에서 같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게 현대에서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식탁에 마주 앉을 수도 있고 탁자에 앉을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마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에 앉아서 찻상을 별도로 할 경우에는 손님 앞에 이렇게 상을 별도로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좋죠. 근데 내 상이 크다면 같이 마주 보지만 내 찻상이 좀 작을 경우에는 손님 앞에 상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에 올려줘야지 그게 어떤 존중의 어떤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각상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다가를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하면 입차의 경우에서는 차를 한 잔에서 두 잔 마시고 다가를 먹지만 말차의 경우는 주인이 차를 내려고 준비할 때 다가를 먼저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이제 손님은 그 준비된 다가를 먹고 주인은 그 차를 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포트가 있으면 포트에 물을 따라 쓰면 되고, 저는 요런 그 물 주전자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우전자에다가 이렇게 이용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화로와 탄간이 있으면 탄간에 있는 물을 떠죠. 그러니까 탄간 뚜껑을 열고 물 바가지를 이용해서 이 물을 그 찻사발에다 한번 넣어요. 그래가지고 차솔로 한번 잘 저어서 버리는데 예열도 하고 혹시 오염됐을지도 모르는 먼지 같은 거 깨끗하게 뒀기 때문에 깨끗하지만 예열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번 잘 저어서 그 물을 버리죠. 그 물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행주로 요 차 행주로 요 물기를 싹 닦는 거예요. 싹 닦아야지 이따가 말차를 넣으면, 입차보다 말차는 더 예민하죠. 그래서 가루가 이렇게 딴 데 가서 엉뚱하게 묻지 않고 가운데 딱 모일 수 있게 물기를 닦아주죠. 그 다음에 차실을 이용해 가지고 요 차실을 이용해서 말차를 이렇게 떠 가지고 여기 넣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다시 붓죠. 물을 붓는데 보통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용량이 다양하지만 한 50ml 정도 전후되게, 좀 작게 불 수도 있고 좀 많이 불 수도 있고, 부어가지고 차솔로 잘 저어가지고 이제 마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잘 저어가지고 손님에게 이렇게 전해주면 손님이 두 손으로 이렇게 잘 받아서 들고, 이게 색도 이렇게 좀 보면서 향도 음미하고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고 이렇게 마시게 되죠. 그리고 다 마시고 나면은 다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찻상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드에도 말차를 다루는 과정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고, 이번 강의에서는 강의는 좀 짧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 이야기 부분에 말차를 다루는 부분을 다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 연습을 좀, 숙제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학기 강의에 이렇게 그 컨셉적인 거를, 이렇게 차 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거를 이렇게 숙제하기 위해서 막 이론 부분이 조금 다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시간이 돼가지고 이 실제로 마시는 이런 동작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만이라도 차 이야기 부분에서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찻사발은 요만한 크기잖아요. 근데 요 크기이기 때문에 내가 찻사발이 없다고 차를 못 마시진 않아요. 입차도 찻그릇이 없어서 차를 못 마시진 않죠.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데 집에서 저도 이제 이거는 비밀에 해당하는데 급할 때는 밥공기에다도 마셔요. 밥공기에다가도 말차를 가루 이렇게 저어서 마시고 어떤 때는 뭐 바쁜데 뭐 이거 딱 해요. 빨리 마시고 움직여야 되고 막 이럴 때는 밥공기도 이용하고 뭐 적당한 그릇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 그릇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 말차를 할 때는 요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차선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정말 필요하죠. 요거로 잘 곱게 저어야지 잘 저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차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도 요것도 무방하죠. 다른 거로 대체해도. 그렇지만 요거 하나만 있다면 정말 밥공기라도 그래서 꼭 엽법하게 갖추어진 찻자리가 아니라도 아주 일상으로 차를 자주 마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차 다루기 지금 보드에 돼 있는 내용, 또 교재에 돼 있는 내용, 또 강의 노트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의 글을 계속 눈으로 좀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이렇게 진중하게 숙지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한번 그게 자기 각자의 개인 역량에 해당하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찻자리에 손님을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 강에서 얘기하던 예절에 조금 연장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동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손님을 맞을 때 손님이 오셨는데 윗사람이 오셨을 경우에는 문 밖에 나가서 배웅을 해요. 우리 전통 예절에서는. 그리고 이제 손님이 아랫사람일 경우는 문 안에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갈 때도 손님이 가실 때도 문 밖에 나가서 이제 어른일 경우에는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죠. 근데 요즘에 아파트나 현관 이렇게 돼 있으면 문 열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왕이면은 아파트 같은 현관문이라도 윗어른 뭐 부모님이 되고 상사가 되시고 윗어른이 오실 경우에는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안으로 모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시는데 우리 전통 가옥 구조에서는 문에서 손님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서 들어오는데 마당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 그럴 땐 대돌에 손님이 먼저 오르시죠 이렇게 하고 먼저 권하죠. 그러면은 손님이 대돌에서 이제는 마루나 이렇게 거실 이런 데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차를 마시는 공간이나 손님을 안대할 장소가 만약에 방 안이 되면 뭐 안방이 되고 뭐 건너방이 되고 방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방에는 주인이 먼저 들어가죠. 손님이 먼저 남의 집에 방문해서 방 안으로 먼저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방에 들어가는 방은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먼저 들어가서 들어오시라고 윗사람의 경우에도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권하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앉죠.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예를 갖추고 이제 들어갔다면 자리에 앉아가지고 평절 정도는 이렇게 하겠죠. 평절 정도는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사이는 이제 목례 정도 말로 아유 반갑습니다 뭐 오랜만입니다 편안하십니까 하지만 목례 정도의 인사는 꼭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접대하기 차를 낼 때 이제 다가가 차려진 상에서 차도구를 바로 하는 거 이렇게 자로 갖춰놓고 예열을 하죠. 물을 부어서 그래서 차를 우리는데 뭐 입차를 낼 경우에는 입차에 필요한 그런 찻그릇들 다관이라든가 뭐 수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리고 또 말차의 경우에는 찻사발 또 이 수저가 틀리고 차솔이 필요하고 이러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하면서 기타로 손님에게 어떤 다과 이게 다식 뭐 콩다식이나 이런 다르식을 준비할 때는 다식이 당길 만한 그런 접시 그 다음에 뭐 강정이나 이런 걸 또 준비를 한다면은 조그만 바구니 같은 거를 준비할 수도 있겠죠. 이런 다각그릇 같은 거 그런 거나 아니면은 계절에 따라서 이런 어떤 꽃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장식을 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차 접대는 일반적으로 그 집안의 가족이 이러니 하는데 차를 내는 사람을 팽주라고 해요. 이게 토사구팽할 때 이 팽자 끓일 팽자죠.
끓이는 주인, 팽주라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팽주, 주인을 삼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언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팽주라는 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 그 수업에서는 그냥 차를 내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팽주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그래서 보면 팽가, 차를 다루고 차를 하는 집안을 팽가라고 그래요. 팽가. 그 차 생활을 많이 하는 집을 이제 팽가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팽주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문 표현이긴 하지만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 팽주를 보통은 그 집안에 이제 그 뭐 어른이 하거나 아니면은 며느리가 있거나 큰딸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집안에 좀 아주 어른이 아닐 경우에는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여성들이 이렇게 이제 팽주를 하죠. 사랑에서는 또 역시 그 사랑 어른이 뭐 직접 내기, 선비들이 자기 기계를 위해서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시자, 뭐 옛날로 한번 정도 되고 아니면은 그 집안의 아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차를 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차를 내면서 지금은 사실 그 다동이라는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지만 예전에는 꼭 그 이제 종이나 이런 사람, 시자라든가 이런 사람, 아랫사람이 할 경우에는 다동이라고 하죠. 차를 이렇게 내는 거를 좀 도와주는 그런 젊은 어린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 그래서 차를 내기도 하고 또 차를 이렇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다식 같은 걸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이렇죠. 근데 요즘에는 현대 생활에서 아이들 교육할 때 정서적으로 조금 그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이 좀 굉장히 활발하죠. 활발한데 그 어떤 정서적인 그런 교육의 일원으로 아이 좀 차분하고 좀 진중해라. 말로 이렇게 자꾸 하는 것보다 어떤 찻자리에서 너 오늘 다동 좀 할래? 하고 집안의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 찻자리에 참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소 그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좀 부산스러운 그런 어린이들도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다동을 하라 그러면은 갑자기 막 너무 의젓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폼도 너무 의젓해갖고 막 진짜 뒤로 넘어갈 지경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점잖해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 찻자리를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예절 교육이라든가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어떤 뭐를 대접하거나 상대를 배려하거나 뭐 존경심 이런 거를 심어주는데 차가 또 차 생활이 하나의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다동의 의미가 별로 없지만 가정일 경우에는 집안의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부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동해라 그러면은 갑자기 그 시끄러워지거나 부산스러워지는 경우는 없어요.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시끄럽거나 부산스러운 어린이들도 굉장히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런 거를 그 다도에 대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하라 그러면 이렇게 이상하게 그 뭐 마술처럼 그 차자리에서는 이렇게 점잖해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무의식에서 좀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전통에 내려오는 아마 그런 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동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팽주가 차를 우리면 다동이 또 아이들이 차를 들고 가서 손님에게 전해주죠. 근데 그 전해주면서 굉장히 절제되게 전해주죠. 그리고 한 손으로 전해주진 않겠죠. 만약에 모르고 한 손에 전해줘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하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라도 정성이라는 그거를 표현하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권하게 되면은 뭐 차를 한 잔 드시지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이렇게 목례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눈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상황상 이제 차를 마셔도 되는. 그래서 뭐 한 잔을 마시죠.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찻잔을 들어가지고 차를 마시죠. 그리고 나서 차를 마시고 나서 말차는 아까 차를 마셨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다가를 겸하면서 찻자리를 즐기고 입차의 경우에는 한 두어 잔 정도 마시고 다가를 마시면서 또 잔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그렇죠? 그래서 뭐 다동이 이용해서 이걸 계속 수구나 아니면은 나눔 차 그 주전 차 그 다관에다가 이렇게 차를 자꾸 전달해주고 여러 차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물을 읽어갖고 시를 짓는 분은 시가 한 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는 분은 그림을 한 폭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 노래를 하는 분은 뭐 진짜 노래를 하는데 옛날처럼 창만 하겠어요? 요즘엔 뭐 기타 같은 거를 치고 노래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음악이라든가 무슨 클래식을 하나 들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자리를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즐기고 나서 송별을 하면은 손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밖에 있는 신발을 돌려놓죠. 근데 우리가
신발을 요즘에는 거의 들어갈 때 이렇게 정성스럽게 들어가려면 신발을 미리 나가기는 방향으로 돌려놓는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일본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에서는 차실에 이렇게 손님이 들면, 집안에 손님이 들면은 들자마자 바로 이렇게 신발을 돌려놓죠. 그리고 손님들도 들어가면서 자기가 뒤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마루 같은 데 올라가서 몸을 돌려서 자기가 신발을 다시 돌려놓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예법에서는 이 신발을 이렇게 돌려놓은 거를 밖으로 돌려놓으면 이제 어서 가시라는 의미가, 옛날 어른들 그 할머님들 하시는 모습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제 미리 좀 뭔가를 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느냐고 손님이 오셨을 때 신발을 돌려놓으면 어른들이 돌아가시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이제 고만 가시라 이런 의미라고, 돌려놓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게 아마 한국 정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는 주로 무사들, 그 사무라이 문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차 문화도 그 무사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유지가 됐고, 그래서 아마 신발을 이렇게 돌려놓는 게, 일본 사람들 어떤 분 이야기가, 저도 그게 이제 어느 만큼의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무사들이 차실에 들어가서 만약에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는 빨리 돌아가시라고, 손님에 대한 배려래요. 그래서 이 차실에서 당신이 어떤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땐 빨리 돌아가라고 신발을 미리 돌려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사실 신발을 돌려놓고 그러는 것보다는 가실 때 이렇게 돌려놔야 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 맞이 차들 다루기를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고 내용을 살펴보고 반복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그 말차를 한번 편안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차응 차림은 식탁에서 이렇게 놔도 무방해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찻자리, 다도라든가 이런 거를 논할 때 어떤 기본형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생활차의 한 방법은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 제가 요 테이블, 요 책상에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요거는 요런 게 하나 있으면 이게 차선 꽂이에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이제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요거 차호, 요거는 그 우리 전통 그 오칠한 차호예요. 나무에다 오칠한 차호인데, 오늘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좀 이따 다시 보시겠지만 이제 여기 물이 있거든요. 근데 물이 좀 더 뜨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업하시기 시작하기 전에 물을 따라놨더니 물이 좀 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잡을 때도 뭐 특별한 방법보다 편안하게 이렇게 잡으세요. 근데 입술이 닿는 부분에 이렇게 닿거나 올라가면 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걸 가지고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주면 여기 혹시 먼지는 없겠지만 묻었을 먼지 같은 것도 싹 닦이고, 여기 예온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요 물을 이제 한번 버려야죠. 예, 제가 여기 물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요 차 행주를 이용해서 안을 깨끗이 닦아 이제 주고, 그럼 요 안에 물기가 이제 싹 없어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차를 넣고 한번 젓는데, 이 저을 때 그러니까 팔에 힘을 주지 않고 힘을 좀 빼고 이렇게 해야지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흔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르게 잘 저어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그러면 이제 요것이 이제 차호죠. 네, 요 안에 이렇게 가루차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가루차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차하고 색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요거는 좀 좋은 가루차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린색이 아주 강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막 쑥색 비슷하게 이렇게 색이 가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풍미 같은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차실을 이용해 갖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를 넣어서 이제 한 번, 또 두 번,
요 정도를 넣었죠. 넣었으면 요게 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이렇게 좀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손으로 이 차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그어주면은 이따가 저을 때 좀 풀리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차가 이렇게 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탁탁 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치는 거를 저가 볼 때는 이 그릇이 연하고 그럴 때는 별로 좋은 방법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에다 그래도 여기 말차가루가 이게 그 대나무로 된 거라서 가장 그 차가 많이 안 묻어나지만 이렇게 좀 묻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를 요 그 찻그릇의 안에다 한 번 정도 이렇게 탁 쳐주는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거는 이제 이따가 닦아야 되겠죠. 그럼 먼저 제가 요거를 들고 있다가 이러고 말았는데 요거를 다시 이제 차실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겠죠. 차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요 뚜껑은 제대로 덮어가지고 이제 요 제자리에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따가 할 일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묻어 있는 부분을 이런 차 행주를 이용해서 닦으면 설거지 할 때마다 차 한 잔 마시면 이런 걸 계속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뭐 이렇게 행주나 뭐 이런 조그만 이런 종이에다가 그걸 이용해서 요거를 이렇게 좀 닦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한번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이게 싹 닦이죠. 그래서 큰 거를 이용해서 차 한 잔 마시고 큰 행주 하나를 빨아야 되고 생활 속에서 사실 그런 거 정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런 요령으로 좀 이렇게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차시는 됐고 그럼 이제 차를 한번 이제 마시는 차를 만들어야죠. 그럼 물을 한 이제 50ml 정도 되게끔 이렇게 붓겠습니다. 부었어요. 부었고 이제 차선을 가지고 이걸 이제 젓는데 처음에 아까 이렇게 좀 차선을 가지고 좀 풀어줬죠. 풀어줬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뭐 방법에 따라서 그냥 저어도 되지만 이게 크게 태극을 한번 이렇게 거으면 이 안에 있는 그 차가 좀 많이 풀리겠죠. 그래서 젓는데 이렇게 졌죠. 그런데 그 차를 마실 때 이 말차를 마실 때는 잎차는 우리 60도, 70도, 80도 이렇게 좀 온도를 낮췄잖아요. 근데 말차는 사실 좀 뜨겁고요. 80도, 90도 정도 되면은 물이 뜨거워서 거품이 많이 나요. 근데 지금 아쉽게 이게 수업 시작할 때 해다 놓은 물이라서 물이 온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재웠는데 거품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진 않았는데 말차를 할 때 재미로 이 거품 나는 거를 이렇게 많이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열심히 젓기도 하는데 거품에 크게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저어서 마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고 나서 나중에 그릇을 또 닦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한번 그냥 식탁 내지는 사무실 책상 위에 정도에서 간이하게 마시는 그 응용편으로 한번 잠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그 손님과 함께 이제 말차를 마시는 모습을 학습하시고 그다음에 꼭 그 차 이야기 부분에서 이제 복습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